정책 보고에 앞서 저도 오늘 시정연설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. 당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절망적인데, 저는 절망적인 이유 이 세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대통령께서 오늘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사죄 얘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참 절망적이었고요.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자기가 원하는데 퍼붓겠다. 국민들 돈 가지고 본인들 돈잔치 하겠다라는 이런 점에서 참 절망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는 현실 인식이, 그리고 대통령의 레토릭이 현실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인가. 경제, 고용, 일자리, 남북한 문제, 이 모든 면에서 대통령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현실과 일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 시정연설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정책 보고 드리겠습니다. 내년도 예산안, 법률 심사도 이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, 예산 심사가 이제 오늘 사실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을 저희가 이렇게 원내대표 오늘 참석하에 아침에 예산 전략회의를 했습니다. 정책위 의장단, 당의 수석전문위원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,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은 경제 민생 예산, 두 번째는 안전 안심 예산, 세 번째 공정 예산,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경제 민생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삭감해야 될 부분이 가짜 일자리, 소득주도 성장 예산들, 이거 과감하게 삭감하고 참 민생 경제 예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, 이런 말씀이고요. 또 두 번째 안전 안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평화 예산, 북한 포주기 예산, 이런 것들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말로 국민들의 안전, 여기는 안보도 들어가는 거죠, 당연히. 안전 안심 이런 예산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. 세 번째는 정말로 각종 보조금 사업을 비롯해서 좌파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사업들, 소위 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라고 하는 이 사업이 좌파 기생충들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,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, 이런 것들에 좌파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이런 것들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말로 공정 예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삭감할 부분들을 쭉 정리도 해주시고요.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지티브한 면에서 우리가 참 민생 경제, 참 안전 안심, 참 공정, 이 예산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들, 사업들을 좀 또 발굴하시는 거, 이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, 각 수석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금주 목요일까지 좀 그 새로운 사업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지금 연락을 좀 드려놨습니다. 그리고 그 삭감할 사업을 하시는 데는 참고하시라고 지금 100대 문제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, 이 의총이 끝나면 의원님들 제 방으로 보내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삭감하는 부분은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. 근데 이거 말고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이 좀 찾아내 주시고, 특히나 긍정적인 면에서 국민들께 우리가 정말로 참 안전안심, 참 민생 경제를 위해서, 공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발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. 그리고 6일날 전체적인 그 회의가 예산안 심의 전체 회의가 6일날 종료가 됩니다.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혹시 빠진 거 이런 거 있으면 5일까지 그 예결위 우리 이종배 간사님이나 정책위로 좀 다시 또 추가적인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이제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, 이 정시 확대 이 당론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그나마 우리 야당이라고 언급했습니다만, 우리 당 저스티스 리그가 6대 중점 어젠다로 대학 입시 제도의 이 개혁을 비롯한 어젠다를 제시했는데, 그 어젠다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거 하자고 한 것까지는 긍정평가합니다.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그러는데,
여야정 협의체를 구성부터 운영까지 불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감추고 지금까지 계속 불공정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된 거 아니겠어요? 공정을 얘기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불공정하게 하는 이런 그거부터 고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저스티스 리그의 6대 중점 어젠다 중에 첫째로 대학 입시 문제를 잡고 이달 11일 날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 청진기 투어라고 하는 네이밍을 붙여서 했습니다. 듣고 진단하고 변화를 기획하자라는 의미에서 청진기 투어를 통해서 교육 관련된 분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는데 뭐 하나같이 정시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. 아주 절절한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내일도 두 번째 청진기 투어를 부산에서 갔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저스티스에서 나온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 원내대표 주재로 당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 정시 확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. 그러면 정시 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며 정시 확대 비율을 얼마까지 할 거냐 하는 이게 남았습니다. 이거를 일단 비공개 때 의원님들 의견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거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오늘 확정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끝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회창 전 한나라당 우리 총재님의 뜻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98년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참 여러 가지 다급하고 본인들 옹색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사실무근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이게 이회창 총재께서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당시 기사 어제 저도 직접 뽑아도 봤습니다만 언론 보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.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정에 나서겠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정계 은퇴한 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거짓말로 21년 전 일을 가지고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찬 대표 정말 사과하십시오.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. 참 나쁜 정치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